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4월 17일자 진행하겠습니다. 소리내어 읽어서 이해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공습으로 레짐 체인지는 할 수 없어. 역대 정권이 밟은 중동 정책 실패의 역사. 미국의 군사력을 가지고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카자키 연구소에서 외치를 통해 보도를 했습니다. 필립 보든 전 해리스 부통령의 안전보장 보좌관의 논문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중동에 있어서의 레짐 체인지의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있다고 논하는 일문을 2026년 3월 5일자 에코노미스트에 기고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란 국민에게 재군의 자유는 손이 닿는 곳에 있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이전에도 본 적이 있는 전경이다. 쿠데타의 지원 내지 반대파에 대한 무기의 공여, 공군력의 사용, 전면적인 침공과 점령 등이 그 수법이다. 그러나 전술은 달라도 늘 위협을 과장하고 정권을 제고하는 비용과 장애를 과소평가하며 섣불리 승리를 선언하고 의도치 않은 결과를 예상하는데 소홀해 궁극적으로 거대한 인적 재정적 비용을 떠안는 파목에 빠진다. 트럼프가 그처럼 길고 비싸지는 작전은 피하고 이란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점력을 생각하는 기색이 없다. 이란의 쿠르드를 비밀리에 무기로 지원하는 것을 트럼프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지만 그것은 전후의 이란의 안정을 가져오는 처방전일 수 없으며 그 반대가 될 것이다. 나쁜 정권을 제거하는 것보다 더 나은 정권을 세우는 것이 어려운 이유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정권을 제거함으로써 정치와 안전의 공백이 생기지만 이를 메우기는 어렵다. 반체제 인사들은 정권을 제거하는 목표로 뭉치다가도 정권이 쓰러지면 분열되고 사람들은 불안에 사로잡혀 안전을 찾아 정치적 혹은 종교적 연대의 네트워크를 의지한다. 그럴 경우 종종 결과는 내전으로 때로는 이웃 국가들의 개입에 의해 부추겨지며 만약 승자가 있다면 그것은 가장 많은 총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 된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믿을 수 있으면 훌륭하다. 그러나 이란은 인구 9천만의 나라로 민족적, 이데올로기적, 정치적으로 깊이 분단돼 있다. 빗나간 당초의 계획. 이 논설은 이란 전쟁의 시작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쓰여진 것이지만 군사력을 이용한 레짐 체인지를 중동에서 목표로 하는 것이 잘못임을 과거의 실패를 언급하면서 말하고 있다. 트럼프는 레짐 체인지를 내세우면서도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의 교훈을 배워 이란 국내의 혼란의 수렁에 갇히는 것은 피할 생각이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 제일주의에 반해 지지 기반인 마가의 지지를 잃는 것으로 통한다. 공습으로 레짐 체인지는 할 수 없다. 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이며 전쟁을 멈출 책임은 양국에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그 정체가 분명치 않은 데다 양국의 입장차가 워낙 커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오히려 트럼프는 그가 말하는 레짐 체인지 달성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이 무모한 전쟁을 조속히 일방적으로 종결시키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네타냐후는 요체의 사례가 정권의 붕괴를 이끈다고 보고 모처럼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 공격 속행을 의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공습으로 레짐 체인지는 할 수 없다. 트럼프는 네타냐후를 억제할 수 있을지를 묻는 장면이 올지도 모른다. 한국 경제 이러다가 5년 뒤에 큰일 난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중대 경고. 헤이신지 4월 14일자 코리아 리포트 편집장입니다.
서울신문이 이 같은 제목을 내건 것은 국제통화기금이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대해 경계 수준을 한층 높인 데 따른 것이다. IMF는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가운데 벨기에와 한국 2개국을 지목하며 채무 비율의 큰 폭 증가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워낙 지금 국가 부채가 높으니까 미국은 빼고 기축통화 국가니까 미국은 특별히 봐주고 IMF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뭐 IMF도 사실 미국 거니까. 미국 달러화와 연동돼 있던 태국 바트화가 헤지펀드의 투기 대상이 된 것을 계기로 벌어진 경제 위기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한국에 가장 큰 타격을 줬다. 물론 일본도 타격을 많이 입었다고 하죠. 과도한 설비 투자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재벌들은 급격한 경제 악화를 견디지 못했고 대기업 기아차의 도산을 시작으로 경제 상황이 일시에 악화됐다. 결국 한국은 IMF의 관리하에 놓여 재벌 해체, 외자 진입, 기업 경영 투명화, 무역 자유화, 노동시장 규제 완화 등 차례로 개혁을 요구받았다. YS 정권의 뒤를 이은 김대중 정권 하에서는 4대 재벌 중 하나였던 대우재벌이 해체되고 최대 재벌인 현대재벌도 재편됐다. 국외 공기업이 민영화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시장이 개방되면서 외자기업 인수도 추진됐지만 증시는 회복됐다. 한국이 IMF 차입 195억 달러를 모두 갖고 관리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데 4년이 걸렸다. 국가가 파산하는 날이라는 영화의 포스터를 소개를 하고 있네요. 이 친구 이름이 뭐였죠? 잊어버렸는데 이 여자도 누군지 김혜수인가? 이게 프랑스 배우고 유명한 그 친구가 IMF 무슨 그, 그거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 봤습니다만은. 몇 년 전부터 부유층 중산층이 늘면서 G7 진입도 임박한 것으로 보였던 한국 경제가 국가 채무 급증으로 5년 뒤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IMF의 지적은 우리 국민에게 그야말로 악몽이다. IMF 위기는 일반 국민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IMF 관리하에 들어간 지 6개월 만에 민생을 돌아보면 자산은 평균 5가구 중 3가구로 5분의 1이 줄었고 저축액도 전체의 4분의 1로 월평균 2만엔 줄었다. 또 가구당 월평균 이자 부담액은 6개월 전에 비해 3만엔 증가했고 소득도 4가구 중 3가구로 평균 20% 감소했다. 당시 국민이 가장 절약한 것은 의류 31.2%였고 이어 식량, 문화생활 수준으로 외식 횟수가 크게 줄었었다. IMF 위기를 소재로 한 한국 영화 국가가 파산하는 날이 7년 전 일본에서도 상영됐는데 이 작품에서는 제2금융권 영업정지와 기업도산 연쇄로 대기업부터 중소 영세기업에 이르기까지 타격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를 헤매는 모습이 극명하게 그려진다. 저도 IMF 때 조직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안 잘리고 생존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무래도 그런 게 닥치면은 회사는 그런 거를 또 기회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마음에 안 들었던 놈들을 좀 내보내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좀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소개하는 거가 지금 한국이 현재 명목 GDP는 1조 8,753백만 3억 달러, 대외 채무가 지금 4,253억 달러라는 얘기고요. 외환보유액은 4,182억 달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나요? 세계 9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외 채무가 이거 계속 지금 늘어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IMF가 지적했다는 거죠. 경력직 신입 이 말도 안 되는 스펙을 갖추는 방법. 파일로 볼까요? 4월 16일 유튜브 방송 내용입니다.
명문대 졸업하면 좋은 기억한다. 이 성공 공식은 AI 등장과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기업은 더 이상 신입을 키울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실무 경험을 쌓아야 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교실 안에 죽은 지식을 버리고 두바이, 인도, 미국 등 7개국을 들며 직접 창업하고 수익을 내는 TR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대학의 파격적인 모델을 해보합니다. AI 시대 당신을 지켜줄 진짜 스펙은 무엇인지 타일러와 함께 같이 파헤쳐 봅시다. 그리고 자기가 한국 측 티어 관계자 미팅을 할 계획이고 글로벌 티어 상담 인터뷰를 해서 2명을 추천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뭔가 이 영향력이 미국에 있는 모양입니다. 이 타일러가. 기업이 신입을 멸종시킨 충격적 이유, 명문대 졸업장이 똥값이 된 이유, 스킬즈 퍼스트, 다트모스를 거절하고 7개국으로 떠난 엘리트들, 두바이 드롭시핑부터 싱가포르 킥스타터 펀딩까지, 하버드 교수와 나사 임원이 직접 멘토링하는 이유, 기말고사 대신 100만 달러 수익을 증명하라. 한국 교육이 지금 당장 버려야 할 치명적 착각. 커리큘럼, 이 티어에서는 자기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벤스에 대해 고심, 영어로 무시스라고 발음하게 될까요? 이란 평화회담의 열기를 고조시키는 루비오,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틴 홈즈, 케빈 리탁, CNN. 대화에 정통한 세 사람에 따르면 한때 이란 전쟁 회의론자였던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협상 타결을 위한 중개 임무를 맡게 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친구와 고문들에게 그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지 문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벤스가 2028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의 잠재적 라이벌인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큰 소리로 궁금해했다고 이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제1차 회담에서 벤스와 수십 차례 전화통화를 했던 대통령은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티브 위트코프, 자레드 큐슈너와 함께 자신을 이란 협상을 이끌도록 낙점한 이유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도전 과제를 정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최고의 성과를 내는 행정부의 소중한 일원이 되었습니다라고 백악관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스티븐 청은 성명에서 말했습니다. 청은 지난 주말 벤스와 함께 파키스탄을 여행했습니다. 싸움을 헤쳐나가는 것은 벤스에게 큰 도전 과제가 됩니다. 전화 드릴게요. 아니야, 집입니다. 죄송합니다. 중간에 제가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확고한 트럼프 충성파는 사적으로 반대했던 전쟁을 공개적으로 옹호했으며 일부 카톨릭 신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교황 레오 14세에 대한 트럼프의 비판을 지지했습니다. 이번 주 조지아에서 열린 터닝포인트 USA 행사에서 젊은 유권자들이 중동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반쯤 비어있는 무대에서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이것은 트럼프와 벤스가 약간의 스탠스의 차이는 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보고서. 스마트홈 기기에서 중국 기업의 셀룰러 모듈은 국가안보 위협입니다. 필립 티모티아 더 힐 4월 16일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산 셀룰러 모듈 즉 스마트홈 기기 내부의 작은 부품들이 미국의 심각한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죠.
더 힐과 처음 공유한 민주주의 방어재단 FDD 보고서에 따르면 킨텔과 피보콤이라는 두 중국 기업이 전 세계 셀룰러 모듈 시장의 거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이로 인해 스파이 활동과 사보타주 위험이 모두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이 가정과 기업에서 사용되는 모듈을 비활성화할 수 있는 뒷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웨이께 벌써 수년 전에 우리나라 LG U+가 하웨이에 뭐 오직 거 쓴다 뭐 이때부터 말이 많았죠. 우리 국내에서는. 항구, 병원, 전력망, 크레인 및 교통망은 셀룰러 모듈에 의존합니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모듈은 제조업체가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원격 액세스를 유지하기 때문에 호스트 장치를 종료하고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중국이 미국 기반 모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응하여 미국 동원의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위기 상황에서 중국이 대규모 경제 혼란을 야기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워싱턴을 인질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FDD 사이버 및 기술혁신센터의 수석 디렉터인 마크 몽고메리와 잭 버넴은 6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 썼습니다. 이전 의회 조사에 따르면 퀸텔은 중국의 군사 민간 융합 전략의 일부이며 퀸텔은 정밀 유도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민해방국 PLA의 메시지와 고정밀 위치 추적 기능을 제공하는 중국 베이두 위성 항법 시스템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삼전 한익 65조 성과급 분배 논쟁 사회환원 대 사유재산 황채영 김관래 두 기자가 조선비디오에서 죄송합니다. 4월 17일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성과급을 국민이 나눠야 한다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기업 성과 사회 전체가 만든 것 아니냐? 삼전 3.5억 원, 한익 5.6억 원, 성과급 전망치 불지표, 전 국민에 나누는 건 사유재산 침해. 분배 주장이 기업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성과급은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이를 사회적 분배 대상으로 보는 접근은 기업 윤리 운영 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성장을 통해 직원의 소득이 늘고 법인이 내는 세금이 증가하는 것만으로도 재분배 효과가 크고 선순환 구조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 돈 많이 받는 이 삼성과 SK 하이닉의 직원들이 돈을 많이 받았으면은 돈을 많이 쓰기를 바라서 낙수 효과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소리내어 읽으면서 심한 거부감이 오는 기사이다. 조선은 한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메시지 성격의 기사를 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회화는 전혀 성립될 수 없는 뇌구조를 가진 자들이 누구인지 뻔하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네요. 그래서 어저께 소개한 거 스스로 만족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 이런 1인 시위를 하는 젊은 사람인지 나이 든 사람인지 불분명합니다만은 1인 시위도 있었습니다. 간판보다 생전 국민의힘 후보들 중앙을 지우다. 황지 뉴데일리에서 4월 17일 박안수 중앙 얼굴에 달려 당과 거리두기. 김진태 쓴소리 할 것. 박형준 지역별 전략.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들 사이에서 장동혁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체제에 대한 거리감이 커지고 있다. 당 지도부 지원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부담만 커졌다는 판단 속에 일부 후보는 중앙당 간판보다 지역 밀착형 독자 선대위를 꾸리며 생존 전략에 나섰다. 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후보들마저 각자 도생 모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오전 기준 국민의힘은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선거구 가운데 10곳 강원, 부산, 경북, 경남, 인천, 제주, 세종,
울산, 대전, 충남에서 후보를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당원, 당규상 지방선거 때 중앙당 선대위를 꾸리고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는다. 동시에 각 지역에서도 별도 선대위를 구성해 선거를 치르는 구조다. 이 사진은 뒤에 나오는 뉴스에 연결된 것을 여기다가 먼저 게재를 했습니다. 오늘 온다던 장동혁, 사흘도 나경원도 쉴드 포기. 국힘 정권 재창출 역량이 있는지 테스트해보려는 공화당 아닐까 제가 그렇게 합니다. 청원에서 갔다는데 장동혁 미국형의 한동훈 거기 유권자 있나? 라는 제목으로 국민일보에서 4월 12일 날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출국 당겨 2박 4일 5박 7일 늘어 배현진 정청래는 전국을 휩쓸고 있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 조야 인사들과 한반도 현안 논의를 위해 미국으로 향했다. 그러나 6.3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시점에 대표가 일주일가량 자리를 비우는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방선거를 포기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미국 공화당 인사들이 주도하는 싱크탱크 국제공화연구소 IRI 초청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 방미에서 장 대표는 한미동맹을 주제로 연설하고 미국 상하원 의원과 면담할 계획이다. 최보연 당 수석 대변인은 동맹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중동전쟁 여파로 어려움이 있는 민생 관련 사안도 미국과 협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늘 온다던 장동혁, 사흘도 나경원도 쉴드 포기. 고은상 MBC 4월 17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출처 SBS 라디오 김태원의 정치쇼. 그렇게 예뻐 보이는 예쁜 그림은 아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선거를 앞둔 부분도 있지만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 아닙니까? 한반도에 그렇게 관심을 두기 어려운 시기이고 그래서요. 일단 방미 시기 자체가 좀 적절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도 야당 대표는 외교 안보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며 공천을 기다리는 후보들이 속이 타들어가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 몸부림이라는 번역을 하는데 일본말로 모가미라고 되어 있네요. 능력 향상형 신형 FFM 3척 수주 계약액 1286억 엔. 그 자세한 내용이 판명됨. 다카하시 코스케 미 외교 안보 전문지 디플로매트 도쿄 특파원 4월 17일. 미쓰비시 중공업은 방위 장비청으로부터 몸부림형 호위함 능력 향상형인 신형 FFM 3척의 건조를 수주했다. 이 계약액은 1286억 엔. 동청이 최근 발표했다. 3척은 4,800톤형 신형 FFM 35함이 된다. 이번 계약은 2026년 2월 16일로 체결될 것으로 미쓰비시 중공업이 주계약자로 수주했다. 신형 FFM은 해상자위대가 추진하는 차세대 수상전력의 핵심을 담당하는 함정으로 기존의 몸부림형 호위함을 바탕으로 대기뢰전 능력과 무인기 운영 능력을 강화한 능력 향상형이다. 특히 신형 FFM은 대공 능력과 대공전 능력과 레이더 능력이 향상돼 미사일 풀킷 FFG에 더 가까워진다. 방위 장비의 조달에서는 선체와 장비품이 별도로 계약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표면적인 숫자에 비교해서는 실태를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방위 장비 조달에서는 선체와 장비품이 별도 계약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거 똑같은 거를 제가 갖다 놨네요. 이번 숫자 차이는 오히려 현대 함정에서 센서나 전투 시스템 같은 장비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조감도인데 이렇게 생긴 건데 이 앞에서 아마 미사일이 발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가 호주 오스틴 조선소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는 내용이 뒤와 연결이 됩니다. 해가 갈수록 치솟는 건조비,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엔화 약세로 부자 대비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큰 요인이다. 2025년 방위 예산안 신형 FM 3척 건조비 3,148억엔 보등거리는 호위함 2배 이상. JMU도 1척씩 건조, 신형 FFM 건조 체제에 대해서는 2023년의 기획 제안에 근거해 미쓰비시 중공이 주 계약자 재팬마린 유나이티드가 하청으로 첨가하는 형태가 채택되고 있다. 방위 장비청에 의하면 이미 계약이 끝난 일본에서 5번 함의 건조 부분은 2025년 3월에 계약된 1, 2번 함에서는 미쓰비시 중공과 JMU가 각각 1척씩을 담당. 이번엔 계약된 3에서 5번 함에서는 미쓰비시 중공이 2척, JMU가 1척을 건조할 예정이다. 또한 자유함의 한 번호는 진수시에 부여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한 번호는 할당은 정해지지 않았다. 신형 FFM 주요 병장은 병기할 때 병자에다가 장치할 때 장자더라고요. 미쓰비시 중공에 의하면 몸부림형은 만재 배수량 5,500톤, 기준 배수량 3,900톤, 전장 133m, 전폭 16m가 되고 있다. 이에 비해 신형 FFM은 대형화에 만재 배수량 약 6,200톤, 기준 배수량 및 4,800톤, 전장 약 140m, 전폭 약 17m가 되고 있다. 최고 속도는 어느 쪽도 30노트 이상으로 변하지 않는다. 하나 최대주주 모가비 능력 향상형 정보는 지켜지는가? 고이즈미 방위상에 물었다. 호주 정부는 8월 동국 해군의 차기 법령 프리킷으로 해상 자위대의 몸부림형 후위함의 능력 향상형 신형 FFM을 선정했다. 도입 예정인 11척 중 처음 3척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일본에서, 나머지 8척은 오스틴이 호주 주 포스 근교 핸더슨 조선소에서 각각 건조할 예정이다. 그때 한국으로의 일본의 기술이나 지적 재산이 유출에 염려가 되어 기밀 정보와 보호가 고심되고 있다. 하나와 미쓰비시 중공업은 세계 시장에서 직접적인 경쟁 업체가 되고 있다. 하나가 호주 오스틴 그 조선소의 최대 주주가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자기네 그 일본의 그 이 몸부림형 그걸 갖다가 모가비 무슨 능력 향상형 이번 발주권에 대한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이 한국에 넘어가는 거 아니냐 우려를 하는 그런 거네요. 어저께도 그 지인을 만나서 남들한테 보수꼴통이라고 얘기 듣는 친구인데 다시 한번 쇠주 한잔하면서 자, 그 꼴통이라는 말을 좀 듣지 말고 좀 우리 인생에 정치 얘기 뭐 하지 말자는 것도 좀 말이 안 된다. 조직 찰스 앤데에 대해서도 그래서 어저께 소개를 했습니다. 일반 조직 생활을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친구는 나는 조직 생활을 한 30년 했는데 결국 조직 생활도 그 조직 정치란 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정치 얘기를 빼놓으면 또 할 얘기가 뭐 있냐. 우리 그 꼰대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좀 건전한 사고방식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다시 강조하는 것은 자주국방 강한 정부, 자유자본주의 경제, 너무 이 기업들을 규제하지 말라고 이런 거. 그리고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전부 다 법돌이 새끼들인데 지금 이통도 그렇고 좀 그만들 해라 말이야. 정치 좀 그만 좀 나가라 말이야. 니들은 중주충으로만 그냥 만족해라. 그러니까 공돌이하고 상돌이들이 좀 정치판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나잇.